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동해상으로도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때이른 폭염을 식혀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늦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으로 10에서 40mm, 울릉도와 독도에 5에서 20mm로 양도 제법 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강한 비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2도에서 24도에 머물면서 어제 낮 기온과 비교했을 때 1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이 24도, 경주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온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4.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당분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지만 폭염 수준은 아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직업 중 항상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은데요. 최근에는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투입해 1인 크리에이터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규석 기자입니다. 포항에서 자전거 매장을 하고 있는 권태일 씨. 화창한 날엔 카메라와 드론을 준비해 자전거를 타고 지역 곳곳을 누빕니다. 권 씨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포항 구룡포 앞바다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포항의 관광 명소들은 마치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게 표현됐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작한 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 장소에 대한 추억들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에 알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권 씨가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는 데는 올해 포항시가 진행한 1인 콘텐츠 제작 교육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유명 유튜버를 초청해 유튜브 채널 콘텐츠의 특성에 대해 알려주고 영상 촬영과 편집 방법 등을 교육했는데 수강생 중 여러 명이 권 씨처럼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있으면 켜고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이들은 포항의 자연 환경과 산업 그리고 문화를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 지역을 홍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교육 기회를 통해 시민들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수혜와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도 최근 국내 최고의 MCN 채널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27일까지 제2회 시민 콘텐츠 제작 교실 참가자 4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튜버를 양성하는 제작 기술 분야와 시민 리포트를 키우는 출연자 분야로 나눠 수업을 진행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6개 지정해수욕장의 개장 시기를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포항 대표 해수욕장인 영일대와 월포는 다음 달 29일, 구룡포와 도구, 칠포, 화진은 7월 6일 일제히 개장해 8월 18일까지 운영키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보건소와 해경,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해수욕장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욕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해 편의시설 사용 요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받기로 했습니다.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성을 검토할 전문가 TF 두 번째 회의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해외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위원 구성을 확정하고 업무를 분장했으며 앞으로는 과제를 부여해 본격적인 연구 조사 활동에 들어갑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서울에서 처음 만난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태스크포스는 포항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인적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유발 지진의 세계적 석학인 독일의 세르게 샤프리노 교수 등 3명을 확정하고 한두 명은 자문역으로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인적 구성이 완성됨에 따라 위원들의 전공 분야별로 업무를 나누고 앞으로는 과제를 부여합니다. 지진, 지하수, 지중응력 등 다양한 요인과 부지 안전 관리와의 상관성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해 가장 바람직한 안정화 방안이 뭔지 도출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진 위험성을 분석하고 또 지열발전 부지 현장에서 응력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고 또 이론적으로 포항 지진이 일어난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좀 연구를 하고 또 정부의 추경 예산에 반영된 10억 원으로 미소 지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신부 지진계,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운용합니다. 이 장비는 해외에서 어떤 사양으로 구매할지 확정해야 하는데 국회 추경 보이콧의 불똥이 TF에도 튀었습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 아직 추경 예산에 이런 10억이라 하는 예산을 그 근거에서 기계를 도입해 들어와야 되는. 영일만대로 곳곳에 집안 붕괴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열발전 부지를 어디까지로 정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과제 부여와 용역 발주를 논의할 세 번째 회의는 다음 달 20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 구룡포읍과 동해면, 장기면에 조성 중인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이 미뤄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산업시설용지 38필지 38만여 제곱미터에 대한 분양 공고를 취소했습니다. 공사는 필지 세분화와 입주 대상 업종 변경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공고했으나 인허가 변경이 늦어지면서 분양 공고를 취소했고 인허가 변경 여부를 확정한 뒤 다시 분양할 계획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탓에 고용 사정이 나빠지면서 실업급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가 늘기도 늘었지만 웬만한 사업장은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됐고 상한액이 올라간 것도 원인입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대구 고용복지센터에 실업자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법정관리 신청해가지고 법정관리 중이었는데 이제 인원 좀 조정 좀 있고 그래서 실직했습니다. 일거리도 많이 없고 그래야 농사점에 짓고 공무원에 그럽니다. 날일이지만 좀 시골 같은데 모내기 같으시면 좀 일해주고.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구 경북 실업급여 지급액은 2,700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습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된 이후 최대치입니다. 수급자 수는 4만 5천여 명으로 9.2% 늘었습니다. 음식 숙박업에서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이 늘었고 건설업, 아파트 경비와 같은 사업시설 관리 지원 종사자 역시 일자리를 많이 잃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최저임금이 올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높아진 것도 지급액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거의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확대되면서 실업급여가 늘어났습니다. 비부임 세대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이제 퇴직하자마자 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또 실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고용시장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실업급여 수급액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에서는 오늘부터 나흘간 군과 경찰 공무원 등 모두 2만 5천여 명이 참가하는 을지 태극 연습이 열립니다. 올해는 훈련 형태를 대형 재난 대응 훈련 이틀과 군사 연습 이틀로 나눠 실시하고 군사 훈련의 경우 미군은 참가하지 않습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오늘 영천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열리고 28일에는 울진에서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한 주민 대피 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봉화군이 농업 경영 안정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군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북 지역에서는 최초로 봉화 지역 각 농가에 연간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보조금 형식의 경영 안정자금으로 지급될 계획이어서 농민수당이라는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봉화군이 입법 예고한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입니다. 직접 농업에 종사하거나 가축 사육,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농가별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늦어도 하반기 안에는 봉화 지역 3천여 농가에 연간 50만 원의 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은평 봉화 군수님의 공약 사업입니다. 첫 해에는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다음 해에는 70만 원, 마지막 임기 년도에는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해서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서 처음 봉화군이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농업 경영 안정자금이지만 사회보장제도인 농민수당으로 출발하자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그리고 다원적 농업이 갖는 이 사회를 유지 운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다원적 기능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권리의 차원에서 이제 저희는 보조금이 아니라 농민수당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특히 농업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호주제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 농가를 하나의 경제로 보면서 경영주로 남자만 인정하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농업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농민수당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남녀 공이 각각의 주체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로 나아가야 된다. 일명 농민수당은 강진과 해남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고 경북 도내에서는 청송군과 상주시도 준비 중으로 수년 안에 시군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농업정책도 농가 중심에서 농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2중, 3중으로 지급되던 보조금 형태의 지원도 탈피해야 한다는 게 상당수 농민들의 생각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에 참가할 청년들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도내 20개 시군 총 52명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된 청년에게는 활동비와 사업화 자금을 최대 2년간 연간 3천만 원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 교육 기회도 제공합니다. 구룡포의 폐업한 수산물 가공 공장이 미술 갤러리로 변신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룡포의 새로운 명소로 기대되는데요. 한 주간 문학의 소식 전세용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수산물을 작업하고 냉동 보관했던 공장에 미술 작품이 걸렸습니다. 알루미늄 철사들이 시줄과 날실로 만나 형상을 만들어내고 평면에 그려진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도 흥미롭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니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세라믹 도자기 강아지가 반깁니다. 40년간 청어와 오징어를 취급했던 공장이 다양한 작품들의 예술 공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산물 가공 쪽, 냉동 쪽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미술관 또 갤러리 예술 공장 쪽으로 탈바꿈이 돼서 한편으로는 좀 감회가 새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한 대형 화랑의 기획으로 탄생했으며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공정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사진과 판화, 도예 작품을 전시하고 미술가의 작업실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공연과 전시 소식입니다. 이종능 도예가의 빛은 동방의 서전이 경주 보문단지 황룡원에서 이어지고 경주 예술인들의 한마당 경주예총예술제가 경주예술의 전당과 교촌마을 등에서 선우예곤의 피아노 리사이틀 나의 클라라가 경주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전세영입니다. 포항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를 기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요건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5년간 무상 사용 후 자체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받습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해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내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는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2011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현재 1,200여 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관광패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패스를 통해 경북 지역의 관광 자원과 시설을 하나로 묶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입장료와 숙박요금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도는 9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까지 연계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경주시민청원 온라인 창구를 운영합니다. 시민청원 신청은 경주시 홈페이지 등록 회원이면 가능하며 20일 이내 500명 이상이 동의하면 경주시가 14일 이내에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청원 대상은 경주 시정 관련 현안과 각종 정책 건의사항 등이며 경주시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민청원 창구를 운영합니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7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오빠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남매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에서 조리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수입산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7천여만 원어치를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것처럼 표기해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세계 55개국 6만 3천여 명의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이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를 맞아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대대적인 재능 기부 봉사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은 개개인이 가진 재능을 활용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포항에서는 수중 해양 환경 정화 활동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지역 소외아동을 위한 작은 운동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때이른 폭염을 식혀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늦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으로 10에서 40mm, 울릉도와 독도에 5에서 20mm로 양도 제법 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강한 비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2도에서 24도에 머물면서 어제 낮 기온과 비교했을 때 1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이 24도, 경주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온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4.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당분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지만 폭염 수준은 아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